KBS는 제주 미래 10년을 담아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핵심 사업들의 문제점과 대안, 또 왜 개발 사업 위주란 비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안사연 기자의 보도에선 당초 용역이 이 제주도와 협약한 대로 수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들도 확인됐습니다. 강인희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지금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국제자유도시란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행정 용어들이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앞으로 10년 제주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근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두고 있는데요. 이 특별법에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우선 제주특별법 제2조를 보면 국제자유도시란 사람과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의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주의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지리학적 요소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에서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고자 한 이 구상은 언제부터 또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건가요? 예, 이 제주 개발이라는 단어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1963년이죠. 박정희 정권 당시 제주 개발이 강조되면서 제주 자유항 설정 구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방문 과정에서 국제자유도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처음 추진 방향이 정해지고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 4월에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선언한 뒤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됐고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제주를 홍가포르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맞습니다. 2002년 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선언 당시에 제주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합친 아까 말씀하신 홍가포르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1996년 이 타당성 용역에서도 나와 있는데 당시 물류와 금융 서비스 산업의 경우 국제 자유도시의 필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지만 제주의 경쟁력이 충분하지는 않아서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된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1차,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통해서 성장 중심의 개발 정책에 치중했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이번에 그 제3차 종합계획안도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 복잡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을 맡은 용역진이 이 부분을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2006년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 제주특별법의 목적에 나온 국제자유도시의 목표를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를 설치하며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표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 개정된 국제자유도시의 목적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노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맞습니다. 환경자원 관리, 또 환경 친화적 이 단어가 추가된 게 눈에 띄어요. 예, 그렇죠. 거기에 도민의 복리 증진이 포함됐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국제자유도시는 됐다고 하지만 개발과 환경 훼손에 대한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자 개발 위주가 아니라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2016년에도 보면 이 제주도가 환경 수도 지정을 추진했고 당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세울 때도 이 도민들이 청정과 공존을 제주의 핵심 가치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제 자유도시를 조성하며 외형은 성장은 했지만 이 도민이 삶이 나아졌는지 도민들은 이 체감하지 못하면서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도민 복리와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 개정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 계획안은 특별법 개정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개정 취지와 그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도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그 제3차 종합계획안을 보면 15개 핵심 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지금 대규모 개발 위주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예, 뉴스에서는 한 3개 정도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봤는데요. 15개 사업을 화면으로 보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래 10년을 담아낼 이번 3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사업이 이공항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이 화산과학관과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푸드 아일랜드 조성이 있고요. 또 다음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들 총 사업비는 7조 7천만 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도민 공청회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 핵심 사업들을 보면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분야별로도 빠진 분야들이 있습니다. 앞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목표였던 도민 복리 증진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핵심 사업은 무엇이냐는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또 20년 전 국제자유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에서 강조했던 교육 관련 사업도 국제교육도시 조성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명칭들도 보시면 친환경 글로벌 드론 허브 구축, 또 신재생 에너지 서프파크 등 이 도민들이 들어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사실 알 수 없는 그럴듯한 단어들을 조합한 사업들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단어 자체도 참 어렵게 예.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번 계획안이 이렇게 개발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연구진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취재 결과 확인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은 국토부 산하, 이 국토연구원인데요. 도시계획과 교통기반시설, 또 부동산 산업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을 보면 이 공동참여 기술 분야 업체까지 해서 모두 3곳인데요. 36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전문가였습니다. 제주연구원이 학술협력기관으로 참여는 했는데 일부 연구원들의 증언을 들으면 사실상 실태조사와 대안만 제시했지 핵심 과제에 본인들의 제안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측은 핵심 사업들이 개발 사업은 아니며 도민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사업 수립 과정에서 제주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강인희 기자, 지금 제3차 종합계획안이 보완에 들어간 상황이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 보완을 위해서 이 최종 보고회와 도의회 동의 절차가 각각 8월과 9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용역진은 현재 이 핵심 사업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야들, 예를 들어 복지, 교육 이런 분야들을 좀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9차례 보도를 했는데 혹시 더 있나요? 네, 이 제주대학교와 제주연구원 그리고 도의회의 관련 전문가들과 이 핵심 사업들의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사업마다 추진 계획만 있고 부작용과 대안이 없는 점 등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국제 자유도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완해서 더 나아가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추가로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소식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